이번 주 총 금액은 75만 9,21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와우 통했어. 통했어. 귀신같이 와, 귀신같이 다들 잡았죠? 대단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선아 PD고요.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찰떡궁합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점점 찰떡궁합이 되어가고 어. 있습니다. 오늘 컨셉 AI 네. 컨셉이었나요? 오? 두 배속 아니에요? 맞아, 2배속. 내가 찰떡 잘못 아닌데요? 역시 아니 광현 PD랑 전 통하는 걸로. 이제 두 분은 어차피 두 분이 짝꿍이시니까요. 어머. 이건 뭐죠? 양극화. 안에서도 양가가 편가르기. 일어나. 네. 이혼 대표님의 이번 주 책 쇼핑 금액은 75만 9,210원입니다. 와 다시 늘어나셨어요. 네, 그러게요. 지난주가 40만 원대였고 네. 다시 늘어났습니다. 30권. 자, 언제나처럼 광현 PD가 저희가 고른 책 리스트 공개해 주세요. 네, 총 30권 중 9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카마시오르 카만다가 쓰고 밀로시 콥타크가 그린 아프리카 우화집 이제자 익자 김훈자 동자 쓰신 서울대 아빠식 문해력 독서법 존 오코넬의 데이비드 보위의 삶을 바꾼 100권의 책 뮤싱 세계 괴물 백과 콜슨 화이트헤드 할렘 셔플 자밀 자키 공감은 지능이다 황선미 지음 이윤희 그림 빛나는 그림자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그리고 존 무스가 지은 세 가지 질문 브리오 출판사 편집부에서 글을 쓰고요. 레니타 푸치코바가 그린 중국 민화집입니다. 아우, 힘드셨죠, 읽느라. 느껴지시나요? 특히 그 이재 김은종의 서울대 아빠식 문해력 독서법. 극존칭을 썼어요. 아, 네. 네,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대단하신 분들, 그렇죠. 은혜로우신 분들. 그럼요. 이분들 덕분에 팔로 저희가 구독자 수가 많이 구독자 수가, 늘어나서 400명 돌파. 영. 저희 국자영 디렉터가 고른 세 권의 책이 공감은 지능이다. 세계 괴물백과 빛나는 그림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는 거는 세계 괴물백과네요. 이 책은 어떤 괴물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음, 그냥 별 생각 없이 골랐어요. 몬스터에 관심 많으세요? 관심은 없는데 네. 이게 세계 괴물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쵸. 있어 보이더라고요. 좀 있어 보이죠. 저도 이 책 되게 궁금했거든요. 자, 태우 PD는 세 가지 질문, 공감은 지능이다. 중국 민화집. 네. 자영 디렉터와 마찬가지로 공감은 지능이다 고르셨어요. 네. 저는 이 공감이라는 음,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게 지능이랑 진짜 연결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음, 그걸 들었어가지고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할지 좀 궁금해가지고 뽑아봤어요. 다음에 우리 이 책 함께 읽어볼까요? 저는 그럴까요?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찜해두겠습니다. 광영 PD는 아프리카 우화집, 그리고 그 유명하다는 서울대 아빠식 문해력 독서법, 데이빗 보이의 삶을 바꾼 100권의 책 고르셨네요. 100권의 책은 그냥 남 책장에는 뭐가 꽂혀 있을까 네. 이런 거 언제 보는 게 그렇죠. 흥미로운 네, 데다가 재밌죠. 데이비드 보이는 또 어떤 책을 읽었을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궁금했고요. 저 요게는 넣지는 않았는데 저 세계 괴물 네. 백과. 백과 그거는 사고 싶어요. 어.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사고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사도 괜찮을 만한가요? 네. 아니면은 네, 저도 네. 궁금했어요. 그 책. 어. 살만한가요? 괜찮아요. 어. 저도 아직 정독한 건 아닌데 저는 좀 흥미롭게 읽고 있어요. 그리고 선아편님 밀리의 서재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꿀팁!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데이빗 보이의 삶을 바꾼 100권의 책. 이 책도 좀 저 사고 싶긴 하거든요. 저도 재밌게 읽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다른 사람은 어떤 걸 꼽았을까? 뭐 이런 거랑 또 그리고 데이빗 보이가 지금은 세상에 없잖아요. 뭐 이런 거 좀 염두에 두고 읽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또 아티스트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 진짜 네. 데이빗 보이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이즘 사이트라고 아세요? 네, 알죠. 거기서 원고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음. 그게 라디오 PD의 내 인생 음악 10곡 오. 그 선정해 달라는 네. 청탁을 받았었어요. 멋지다. 멋져요? 멋져요. 근데 그때 제가 고른 10곡의 음악 중에 데이빗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를 넣었거든요. 아. 전 진짜 저도 좋아하는 그거 아티스트여가지고 그렇구나.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아, 사야 되는 책이 너무 많네. 그러면은 그 서울대 아빠식 문해력 독서법은 왜 꼽으셨나요? 이거는 네. 심지어 전 이분들께서 네. 쓴 줄 모르고 골랐었어요. 아, 제목만 진짜? 보고. 네, 네. 어. 왜냐하면은 난 영민하게 딱 꼽은 줄 알았지. 작가의 난 느낌으로. 사회생활하는 줄 알았지. 저 계속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문해력은 음. 세대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음. 걸까? 그래서 진짜 대단한 문해력 독서법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나 보다. 저희 훌륭한 동기들인데요. 아유, 진짜 그럼요. 이분들의 생산성과 성실함은 네. 넘사벽이에요. 위인입니다. 네, 위인이에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아, 저는 사실 이 시네타운 19을 배태욱 PD 때문에 듣게 된 거죠. 네. 이게 저희 프로그램 이제 홍보도 해주신다고 음. 하니 듣고 한 3-4편 정도 더 들어봤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영화를 너무 몰라서 이렇게 쫓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듣다가 놀라웠던 거는 이분들이 되게 가볍게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은데 책에 대해서도 굉장한 깊이가 있으신 것 같은 책을 거예요. 엄청 많이 읽으세요, 두 분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을 검색해봤죠. 음.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처음 듣다 보니까 뭐 아예 저는 아예 몰랐던 분들이요. 네. 그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도 하시지만 그 이재익이 소설가기도 하고 네. 시나리오 작가기도 네네. 하고. 근데 그렇죠. 그 이재익이 이재익인지도 그렇죠. 몰랐어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더니 뭐 그런 것도 하시고 음. 소설도 내셨고 뭐 그래서 놀래서 이제 책이 있다면 저는 가장 음. 반갑잖아요. 그래서 답가도 해드릴 겸 저도 궁금해서 책을 세 세 권을 사서 그렇죠.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세 권 다 쉽게 읽혀지고 그리고 방송이랑 말투가 똑같으시던데요. 맞아요. 글과 말이 아주 똑같으신 분들이고, 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는 서울대 아빠식 문해력 독서법이 제일 그래도 관심도 갖고, 그렇구나. 저도 요새 문해력에 조금 궁금했는데, EBS에서 문해력에 대한 저 방송. 보고 있습니다. 어. 네. 네, 그거 하고서 저는 제가 책 보는 거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어도 그냥 큰 발전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내가 이거라도 봐서 이 정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문해력에 대해서 요새 관심이 있었던 터라 그래서 이 책도 이제 재미있게 읽었죠. 이 책은 빌려봐야겠네요. 네, 네. 이 책이 오늘 선정된 책도 아닌데 제가 길게. 그 시네타운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해요. 네, 이제 네. 김종 PD. 네. 저희 여기다 이렇게 사진 두 분 걸어놓고 그러니까요. 제가- 북한처럼 제가 그대들의 김일성, 동기라는 게 김정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걸어놓고 방송해야 그럼요. 되는데. 그렇게 할까 우리? 저는 세계 괴물 백과 아프리카 우화집 할렘 셔플 이렇게 세 권 골랐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눌 책은 또 이 리스트에 없어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원래는 컬슨 화이트헤드의 할렘 셔플을 읽으려고 했죠. 네. 네, 다 골라놓고 아마존 사이트 가서 평도 보고 좀 이렇게 뒤적뒤적 했는데 이건 딱히 우리 취향이 아니다. 네. 책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읽지도 않았으니까 뭐 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음번에 한번 네. 같이 읽어보자. 저는 사실 했죠. 니클의 소년들은 재미있게 봐서 네. 그래서 그냥 작가에 대한 믿음으로 근데 이제 그 책 소개를 봤을 때 어떤 읽고 싶은 흥미가 이렇게 구미가 담기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가가 좋으니까 하고 산 거고 선아 PD님이랑 얘기 나온 김에 읽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안 내켜서 읽고 싶은 걸로 하자 해서 바꿨죠. 그래서 어떤 책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지난주? 3주 전? 네, 네. 한번 언급했던 네. 앤 카슨이라는 캐나다 시인이 있어요. 그분의 짧은 이야기들이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황유원님이 옮기셨고 난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앤 카슨 이야기는 저희가 노벨문학상 수상자 후보이다 네. 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올해 아쉽게 수상하진 못하셨어요. 근데 네. 저는 이분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2020년에 영미권 시인 루이스 글릭이 상을 받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연달아 시인한테 줄 것 같진 않은 않았어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올해 수상자 이름이
아플라자크 구르나입니다. 태욱 PD 왜 웃고 있어요? 아니 앞으로 구르나 뒤로 구르나 이제 이러려고. 네, 요거 할 줄 알았다. 역시. 아플라자크 구르나. 앞으로 구르나 뒤로 구르나. 그러죠. 압둘라 자크 구르나. 이분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왜요?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궁금해. 좀 하자. 네. 이분이 1948년 탄자니아 잔지바르 출신이세요. 우리 또 잔지바르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름 퀸의 프레디 머큐리 고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그쵸? 거 맞네. 네. 난 잠봉베르만 생각하고 있었지. 맛있겠다 이러면서. 잠봉베르가 잔지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연상 작용이죠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 10편의 소설을 썼고요. 네. 국내에 번역 출간된 소설은 단 한 편도 없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분 수상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내 출판사들이 멘붕까지는 않지만 좀 당황했다고 해요. 아차 싶었겠죠. 네, 속상했겠죠. 뭐지? 멘붕 왔을 거예요. 네. 솔직히 굉장히 네. 판매 부수를 높일 수 있는 네. 좋은 기회인데 네. 지금 아마 발빠르게 또 어느 출판사에서 네. 열심히 네. 번역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설가니까 소설을 쓰셨으니까 나오겠지 싶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루이지 글릭이 받고 여태까지 안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나올 거라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나오지도 않았고 저는 이분 또 이름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저희가 녹음했던 날 그날 이제 노벨 문학상 발표 날이야 해가지고 저는 정말 출판기 일하지도 않는데 새로 고침까지 해가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맞아. 톡에 올려주셨죠.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아니, 당황스러웠을 이럴 수가. 때는 출판계는 어땠겠어요. 그 예전에 출판사에서 어떤 편집자 분께서 인터뷰한 거에서 그랬었거든요. 이 관심 받지 못하는 책이 유일하게 1년에 잠깐 관심 받는다고 느낄 때가 노벨 문학상 발표 후래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도 없으면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 속상했어요. 이게 사실 근데 저는 이 전주쯤에 선아 PD님은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 노벨 문학상을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작가들 그리고 읽지 않았던 작품들을 막 구매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프리카계 분이 타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제 이게 노벨 문학상이 약간 대륙 안배를 둬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뭐 시인이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대륙에도 안배를 해서 아프리카계가 존 쿠시가 네. 꽤 오래 전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받았으니까. 남아공 출신이죠. 네, 종구 씨가.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아니요, 얘기하죠. 신경 쓰지 네. 말고 얘기해. 전 이미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상태이기 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네. 태욱 PD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인터스텔라. 제가 저쪽으로 눈길을 두기 시작하면은 제 마음도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나? 네. 아니, 저는 얘기하는 제 자신도 너무 우습긴 해요. 내가 뭐라고 왜 아프리카계가 받을 거라 예상을 하고 막 그거에 관련된 책을 사보고 있었지라는 게 저도 제 스스로 우습지만 아무튼 아프리카계를 생각했는데 이분은 이제 탄자니아에서 태어났지만 난민 출신이시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국 거주 네. 하시니까 뭐 아프리카 대륙으로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딱 발표하고 처음에 당황스러웠어요. 읽어본 책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제일 유명한 책은 번역되지 않은 책 패러다이스 네. 낙원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아마 이 책이 번역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가 또 이 방송을 위해서 가디언지 읽고 왔잖아요. 이분 인터뷰가 있길래. 아니, 읽지 마세요. 에이. 그래도 읽고 왔으니까 나 말할래요. 네. 그든가 말든가. 인터뷰에 따르면 네. 스웨덴 할리먼에서 수상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수상 소식을 알리는 전화를. 네. 그래서 뭐 당신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장난인 줄 알고 Get up,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네. 전혀 기대도 안 했다는 듯이. 그리고 그 어. 당시는 그냥 아내는 손자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들이 후보인 건 알아요?
아니요, 그것도 모르는 것 모르고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표했을 때 네. 뭐 약간 장난 전화 아니야? 뭐 네, 이런 진짜. 사람도 있고. 그렇구나. 이게 네, 진짜 뭐, 장난 네. 전화인 줄 알고 네. 그래서 공식 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나서야 아 내가 진짜 아, 진짜? 노벨 문학상 이게 수상자구나라는 약간 거를 스팸 번호처럼 뜰 거 아니에요. 네, 경제 네. 번호니까 전화 이게. 온 거지. 우리 안 받지 절대. 미스터 구루나십니까? 그분 그래도 막 이런 친절하네 거지. 받잖아 그 전화를. 070으로. 나는 안 받았지. 그렇지. 그래서 120년 그 노벨 문학상 역사상 네 번째 흑인 수상자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작품들을 보면은 난민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뭐 난민 이주, 떠남, 상실 등의 주제를 많이 담고 있고요. 저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되죠? 그럼요. 네네. 그래서 그 인터뷰한 기자가 어떻게 작가가 됐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자신이 처했던 상황, 가난, 향수병, 그리고 또 이렇다 할 기술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저절로 글쓰기로 연결을 오, 해줬다. 대단하시다. 되게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네, 있는 그쵸. 분인가 봐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뭐 처음부터 나는 소설을 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쓰신 게 아니래요. 그래서 계속 써내려가다 보니 작가가 되었다는 그런 되게 환상적인 말씀을 네, 하셨어요. 오, 그러네, 진짜. 어쨌든 그냥 요 정도 할게요. 네. 압둘라자크 구르나 이야기 좀 해봤고요. 저희 앵카슨의 짧은 이야기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1950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태어나셨고요. 캐나다 시인, 에세이스트, 고전학자이세요. 그래서 본인을 생업으로 고대 그리스어를 가르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학자신 거죠. 똑똑하신 분이네요. 엄청 똑똑하시죠. 또 1992년에 출간한 첫 시집이 이 오늘 우리가 다룰 짧은 이야기들이고요. 제가 녹음 전에 두 분한테 책 잠깐 빌려드렸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짧아서 읽기 좋은 것 같았어요. 네. 네. 광현 PD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시집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시집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점 때문에요? 산문 아니에요? 그렇죠. 산문시라고 네, 그러죠, 네, 저희가. 산문시. 그러니까 짧은 이야기들에는 45편의 짧은 산문시가 들어져 있어요. 동시 생각했죠. 약간 네? 그렇게 동시처럼 이렇게. 실제로 짧은 이야기들이어서 읽기는 쉽겠다 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쵸. 짧은 것들이 네. 더 어려운 글일 수 있고. 네. 전에 박준신 시집 읽었을 때도 비슷한 걸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 책 그 띠지를 보면은 거기에 홍보 문구가 시를 읽지 않은 사람들은 앵카스 읽는다. 아마 좀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산문시인데 뭐 난해할 것 같지만 또 읽어보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시가 더 지금 많은 것 같아요. 한 페이지 핀데만 살짝 읽어볼까요? 네. 제목이 예뻐요. 많이 사랑받는 기쁨에 대한 짧은 이야기. 저거 너무 좋아요. 첫 편도 네. 여기 나오네요. 네. 근데 딱 두 줄인데 네.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나는 매일 잠에서 깨자마자 당신을 생각한다. 누군가가 새들의 울음을 공기 중에 보석처럼 박아놓았다. 또 두 줄인데 아름답다, 네, 그죠? 아름답네요. 이분은 정말 우시는 문장을 거 너무 아니죠? 잘 쓰세요. 네. 우시는 것 같은데 리온 대표님. 그럴 리가요. 네. 저도 좀 이 중에 뭐가 좋았냐 했을 때 이거 꼽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편만 더 저는 뽑아주신다면? 반고흐에 대한 짧은 이야기 좋았어요. 저도요.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위대한 노란 하늘을 이해하기 위해서지라고 반고흐는 말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존재들의 색채를 고정시키는 못들을 봤고 그 못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요. 그 못을 박는다는 표현을 네. 어떻게 또 그쵸.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5번 읽었어요. 그렇게 좋으셨어요? 한 5번 읽으니까 너무 이게 저도 이거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다시 한 4번쯤 가니까 알 것 같고. 그렇구나. 되게 근데 많이 고찰해야 하는 시네요. 네. 짧은 문장들이. 근데 저의 그 내공이 깊은 친구는 제가 한번 읽어주자마자 모든 걸 파악하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5번 읽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시 번역을 참 잘하신 것 네, 같아요. 그쵸. 네, 번역을 하신 누가 분도 하셨어요? 황유원님이신데 이분도 아. 시인이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재밌는 거 중간중간 재밌는 시도 네, 있고요. 많아요.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뭐
책의 제목은 짧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한 페이지는 뭐뭐에 대한 짧은 이야기, 제목처럼 써 있고 그 옆에 짧은 시가 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제목보다 본문이 더 짧은 시가 있어요. 맞아. 딱 한 줄인 그 시가 네.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읽으면은 좀 피식 웃음이 나면서 아 이거 몇 단어로 뭐 표현해봐. 약간 그러니까. 이런 뭔가 글짓기 숙제한 것 아.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중간중간 웃음이 나는 것도 있고 좀 감동적인 맞아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선아 PD랑 잠깐 얘기했지만 이 앵카슨을 되게 좋아하고 막 감동적이야, 막 너무 추천이야, 뭐 이러진 않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좀 쉬운 문장으로 써 있어도 쉬운 것 같은데 문장을 되게 잘 썼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게 많은 그런 글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분은 보통 제가 읽으면 와 진짜 문장 잘 쓰신다. 이 감정이 먼저 오고 그 다른 감상이 뒤에 오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동받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작가는 분명하고 다른 책들도 다 읽어보기는 했어요. 저는 이 시집 읽고 나서 이거는 원서로 읽어도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 원서를 사진 않고 유튜브를 뒤졌어요. 음. 유튜브를 뒤졌더니 앵카슨님께서 직접 낭독한 음성 파일이 저도 있더라고요. 봤어요. 네. 근데 그게 시를 읽고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시를 읽고 그걸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음성이 되게 드라이해. 그리고 엄청 지적인 느낌 맞아. 있죠. 궁금하다. 되게 드라이하게 show talk on 뭐라고 하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럼 묘하게 겨울을 닮았어. 네. 이분이 이제 되게 추운 지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 사시는 네. 분이니까 그런 차가운 겨울 정서가 그대로 느껴지는 시에서도 음성에서도.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더 찾아봤는데 그 영상에서는 문학 컨퍼런스에서 강의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아, 되게 지적이고 늘씬하시고 키도 크시고 약간 리온 대표 정말요? 분위기가 닮았나? 물론 리온 대표님의 기본적인 느낌은 따뜻함인데 어떤 그 외모적인 그 느낌이 단발머리인 건 저도 찾아봤어요. 저도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어떤 유머도 느끼고 그랬는데 음성을 들으니까 살짝 차가운 게 무섭다라는 느낌까지 들어서 얼굴을 찾아봤더니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아름다우시죠. 네. 근데 오히려 그 음성이 차가우니까 저는 거기서 오는 매력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컸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뭐 다른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 저희 하는 책 찾아보고 계시죠? 있었어요. 앵카슨 계시죠?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 되게 이런 얘기가 부끄러워서 근데 난 남자분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애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빨간 대한 머리 할 아예 때.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그랬구나. 그래서 카슨이란 뒤에 거기에 저는 더 꽂혀가지고. 근데 그 성별을 모르고 시를 읽은 다음에 네. 남자 시인이라고 저는 왜 생각했던 글을 거예요? 읽었을 때 약간 남성적인 그래요? 느낌이 더 있어가지고. 이 남편의 아름다움이라고 네. 예전에 낸 책인데 29번의 탱고로 쓴 허구의 에세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 너무 여자인 거 알 텐데. 그렇구나. 네. 이것도 뭐 좋았습니다. 네. 세 분은 평소에 시 좀 읽으십니까? 시를 좀 좋아했었긴 한데 그렇구나. 했었다가 중요한 거. 어. 주로 어떤 시인의 작품 읽으셨어요? 기억이 안 그렇게 나시죠? 물어보시면 네. 제가 그래요. 대답하기 좀 어렵고 그냥 시를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제가 짧은 문장에 좀 많은 감정들을 읽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도 제가 그림책을 볼 때 약간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에 글 많은 게 별로더라고요. 네. 좀 짧아야 더 좋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해석이 분분한 거에 끼어서 같이 얘기 나누기에는 또 제가 잘 소화를 못하는 편이고, 그래서 시는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로 공부 되게 좋아하네요. 공부하는 기분으로 시 전집도 있고 네. 좀 유명하다 싶으면 좀 사서 읽어보고, 근데 확실히 좀 쉬운 시들은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이고 굉장히 쉬운 언어로 써 있는 건 안 좋아하고 어렵게 써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아하기 힘든데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기영도 시인의 시가 너무 좋다고 이제 그 같이 녹음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 친구들이랑 녹음할 일이 있었는데 3명이 한 명은 작사를 하고 한 명은 다 아티스트였거든요.
세 명이 너무 좋다면서 막 책을 껴안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어디서 좋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기영도 시인의 네, 기영도 시집. 시인의 시집을 읽는데 근데 그러고서 녹음을 다 끝내고 그날까지는 좋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며칠 뒤에 펼쳐봤는데 너무 좋은 좋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확실히 얕고 늦구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시는 그냥 그런 것도 좋은 방금 말씀하신 거 네. 플러스 읽을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게 맞아. 오는 것도 그쵸, 굉장히 그런 것도 좋은 있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전 진짜 늦긴 해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제가.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기영도 시인 저희 네. 대학 때 꼭 읽어야 되는 시인의 작품 중 하나였죠. 그래서 열심히는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시 잘 안 봐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읽는 것 같긴 해요. 요새 대학교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 시 꼭 읽어야지 이런 게 없어요. 아, 오, 진짜? 그래요? 네. 그래도 뭐 필독서 100권 뭐 이런 거 막 뽑아주고 이러지 않아요? 막 필독서 시집 100권? 선물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없죠. 뭐 그래, 전혀 서울대 없었어? 필독서 뭐 그래. 카이스트 필독서 이런 거 그런 게 어디서 이제 본 것 같은데. 꼽히기는 언제 네. 지금도 뭐 매년 꼽히기는 네. 하는데 뭐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빌리는 뭐 네. 책 도서관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대학생 문화 뭔가 전반에 교양으로 야, 우리 이 시는 좀 읽어야 되지 않겠냐? 어. 이런 거는 없죠. 아, 오히려 그래요. 너 그거 봤어? 넷플릭스 그렇다 거 봤어? 진짜. 대충 이제 요새는 그렇게 가죠. 그래서 문해력 얘기가 계속 나오나 그럼요. 봐요. 네. 아, 그러게요. 저도 산문이 더 편한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시에 관한 한 계절성 독자라고 해야 되나? 가을 되면은 좀 뒤적거려 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는 사실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는 백석 시인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도요. 지금도 아. 가을이면은 다시 네. 읽어요. 그렇구나. 네. 맞아요. 기영도 시인도 네. 그렇고 최승자 시인 좋아. 그리고 해외 시인으로는 노벨 문학상 받은 적이 있는 폴란드 시인 신보르스카. 신보스카. 쉽게 네. 되게 네, 잘 너무, 쓰시는 네, 분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도니스. 아도니스. 네, 그분도 좋아. 네. 저도 그분도 노벨 문학상 받지 않을까 예전에 기대했었던 것 같.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 기영도 시인 시 중에 가는 곳마다 폐허였다고 이게 뭐였죠? 그 시가? 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참 저는- 좋은 시였는데 네. 참 기억력이 맞아요. 이렇습니다. 아. 넘어가요. 저는 다음에- 더해요. 네, 네. 다음에 체크할게요, 제가. 네, 엔카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분의 책 짧은 이야기들을 난다 출판사에서 냈거든요. 네. 이 책과 함께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이라는 책도 같이 출간이 네. 됐습니다. 리온 대표님 이 책도 사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사는 김에 한꺼번에 네. 읽겠다 싶어서 그것도 사고 네. 길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읽기는 읽었어요. 네, 저도 읽는 김에 이것도 읽자 해가지고 사서 읽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네, 이 책도. 네, 네. 네. 저희끼리 너무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두 분. 아닙니다. 그 어떠세요? 네. 엔카슨의 시를 본 느낌이? 아까 잠깐 본 느낌이. 죄송해요. 우리 시하지 말까요? 다음부터? 네. 이게 사실 저게 딱 읽었을 때 네. 확 오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5번 읽었을 때 와닿았다고 했을 네네. 때 좀 반가웠어요. 그런 표현이. 왜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 그치? 오, 지금 너무 어색했어요. 우와, 너무 미쳐. 이게 영어로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영어 단어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또 찾아봐야 되잖아, 사전들을. 나는 그런 흐름을 깨는 게 너무 싫거든요. 딱 읽었을 때 딱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법이 그래서 이렇게 되나 저렇게 주어서스러 막 이런 머리가 아프네요. 네, 짧은 이야기들 서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과업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계속 이어나가는 시인이신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대단하시다. 네, 시 안에서 말해지지 않는 것을 이어보는 그 행위 자체가 또 시 읽기의 아름다움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시인 앵카슨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아, 저 사실 더 이야기할 게 많은데.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제발. 안 할래요. 이게 흥이 안 나. 네. 아니 한번 질문 아니야. 좀 던져주세요. 질문을 할 거 없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 하고 아니요, 싶으셨어요? 없어요, 키워드 없어요. 키워드. 키워드 너무 어려워. 난해해서. 아니 저 진짜 얘기 궁금해. 우리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 무시한다기보다는 얘기해봤자 이제 모르겠지. 그러니까. 유리의 아이러니 그리고 신에 보면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작품이 네네.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작품과 이 시적 화자가 애인 로우와 헤어진 이야기가 이렇게 병치되면서 아름답게 이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에밀리 브론테 작품 읽으셨냐? 읽었죠. 네, 저 국문학도잖아요. 국문학과는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어릴 때 책 많이 읽었어. 아, 그렇구나. 그럼 폭풍의 언덕 고전 읽으셨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 그쵸 그렇구나. 읽었죠. 그냥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해요. 네. 아이고 힘들다. 아 참. 앵카슨의 짧은 이야기들 살펴봤고요.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동서남북님께서 비에도 지지 않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배태욱 PD가 좀 읽어주세요. 이게 태욱 PD가 했던 이야기에 대한 댓글이라. 네. 오늘도 책 이야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시는 모국어로 볼 때에도 해석이 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이라 우리말로 번역한 외국시라면 온도차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일본스러운 요소가 담백하게 녹아든 시라고 생각합니다. TMI. 이제 번역기 이야기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꿀 때 중간에 영어를 거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한국어로 바꿀 때 중간에 일본어를 거치면 바로 한국어로 바꿀 때보다 자연스러워진다는 이야기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잘못 알고 제가 잘못 말한 거죠. 제가. 몰랐어요. 지금 이 얘기 지금 이거 보고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좀. 네. 다음 댓글은 광현 PD가 한번 해볼까요? 저 아직도 이 얘기를 이해 못했어요. 아, 이거, 그래요? 아니 그때 그래? 그때 그 얘기하면서 한 거야. 비에도 지지 않고 해서 일본어를 이거 다시 바꿀 때 설명해줄게. 중간에?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한국어로 하면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 영어를 일본어로 한 다음에 그걸 한국어로 하면 훨씬 자연스럽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어가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그렇지. 맞다. 그 TMI라고 여기 붙여주셨잖아. 오케이? 네. CZPS77님 이분 이 77이 뭔지 아직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달아주시네. 먼 길로 돌아갈까 바로 주문했어요. 태욱 PD님 말씀하실 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가슴 저릿한 느낌이 전달돼서 저도 덩달아 뭉클했네요. 그러다 황현 PD님 투철한 아마추어리즘에 눈물 쏟을 뻔. 이거 너무 감성 자극 방송 아닙니까?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죠. 네. 투철한 아마추어리즘. 댓글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2부는 이 책으로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우화집. 1부에서는 시집 얘기했었죠. 2부에서는 우화집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랑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1부에서 우리는 구르나. 네. 앞구르나 뒷구르나. 기억나죠? 그럼요. 구르나는 기억이 납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노벨 문학상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프리카 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떠도는 우화를 모아둔 책인가 봐요. 카마시오르 카만다가 쓰고요. 그림은 밀로시 콥타크가 그렸습니다. 근데 그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정말 조사할 게 이것밖에 없어서 카마시오르 카만다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정보도 몇 개 없어요. 근데 우화집이면 이 사람이 사실 지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모고 얘기를 좀 정리를 했겠죠. 이분은 콩고에서 태어나셨고요. 문학, 철학, 정치학, 신문학, 법학을 공부하고 언론계에서 일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공부할 수 네, 그리고 정치 활동 때문에 콩고에서는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는 아프리카 작가협회에서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작가계의 아버지라면 될까요? 이 책에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마녀와 코끼리, 사바나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9편의 이야기들 중에는 마녀 그리고 코끼리, 사바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우화들, 뭐 전래동화 같은 걸 보면은 두꺼비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네, 호랑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는 그러면 뭐
표범 나오고 저기 킬리만자로 나오고 뭐 그런 식인 거겠죠? 그 사바나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 보면 탄자니아, 케냐 뭐 이쪽인가 봐요. 네, 그럴 수 네. 있겠죠. 네. 동아프리카 쪽 우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저도 궁금해서 샀어요. 아프리카 우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궁금해서 샀는데 읽으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얘기인지 그리고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이게 아프리카의 흔한 이야기라 자주 등장하는 건지 이런 좀 궁금증이 더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얘네의 풍습이라든지 얘네가 어떤 식으로 뭐 전통이 무엇일까 뭐 이런 거 그냥 짐작하는 정도로만 읽었고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나라 우화보다 훨씬 더 동물로 변신했다, 사람을 변신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주술사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마다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확실히 그 주술 문화, 미신 문화 이런 것들이 샤머니즘. 많고, 예, 그런 문화를 좀 엿볼 수 있는 정도를 느끼고 싶어서 샀던 건데 저도 정확히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추측하면서 읽은 정도였어요. 일단 이야기들이 다 네. 재밌나요? 제가 이 책을 못 봤어요 아직. 네. 서점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책으로 추천해주고 싶냐 하면은 어른보다는 좀 더 그 뭐 어린이들. 어린이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초등학생 정도.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가 읽기에는 글이 많고 그렇게 흥미로워하지 않고 초등학교 고학년은 돼야지 읽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고학년의 수준을 몰라서 고학년이 읽기엔 또 어떨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초등학교의 추천 도서로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에게 제가 읽은 입장에서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냐 하면 사실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라퐁테 우화 같은 거를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림도 재밌었고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도 재밌었고 해서 재밌게는 읽었어요. 근데 이게 라퐁테는 자기가 직접 쓴 우화도 그런 그리고 이제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은 그런 우화지만 이거는 아프리카의 우화를 묶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맥락 없이 뭔가 얘기가 이게 왜 이거밖에 없지? 이런 것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네. 하다가 뚝 끊기는 뚝 끊기는 느낌. 거. 그리고 이거 배경 지식 없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뭔가 되게 불친절한 것 같은 글도 있고 조금 읽으면서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황당한 전개네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뭐 그런 거 감안하고 읽었을 때 그냥 재밌게 읽어요. 그리고 뭐 몇 개는 집중해서 막 읽었어요. 네. 저는 이런 우화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하는 게 제가 그렇게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여러 가지를 좀 건드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거, 잘 못 받아요. 저는 농담도 잘 몰라요. 항상 진지한 얘기만 해요. 상대방이 농담하는데 그거를 네. 캐치를 못하는 네. 거. 저게 농담일까 아닐까 속으로 계속 그거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 정보 주지 마시지. 저희가 다음부터 놀리면 어쩌려고.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은 농담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없어 보이는구나. 네, 제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저런 걸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좀 읽으면서 황당하다 해도 그 부분을 스스로한테 계속 건드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겠는데요? 저는 어때요? 우화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동안 하나 읽었는데 저 이런 걸 옛날부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렇구나. 약간 닥치지 않고 읽는 편이거든요. 그냥 이게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어떤 거 짧은 이야기 어떤 거냐면 네. 그 수탉 한 마리가 있는데 이제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수탉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죽으면서 이 수탉을 잘 관리해라 하고 묻어주는데 이 수탉을 이제 그 닭 싸움에 내보내가지고 1등을 해서 부와 명예를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부자가 되고 막 하인을 거느리고 살고 이러는데 그거를 이제 이웃의 어떤 여자가 질투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질투를 시작했어요. 질투를 해서 옥수수 알갱이를 길에 다 뿌려놓고 수탉이 그걸 막 이제 수탉이 알갱이를 좋아하니까 먹게 한 거죠. 그리고서는 내 알갱이 내놔라 이러니까 야 내가 그러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그냥 용서해 주라 이랬는데 안 된다. 난 알갱이를 돌려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배를 가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엔 수탉 배를 갈라요.
갈라서 옥수수 알갱이를 이제 돌려봤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이제 너무 슬픔에 잠겨서 이 알갱이를 씹나? 이게 땅에 뿌려졌다 그랬나? 그걸 근데 그게 심어요. 심어서 알갱이를 숫하게 시체를 심었나? 뭐 하여간 숱하게 시체를 심는데 이제 거기서 망고나무 싹이 돋아나서 망고 아하. 열매가 막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이웃집 여자의 아들내미가 와서 이 망고를 다 따먹어요. 그러면서 닭 주인 전에 이제 망고나무 주인이 이제는 그 전에 과거 일을 떠올리면서 내 망고 내놓으라고 했더니 내가 그럼 전 재산 다 줄 테니 그냥 봐줘라. 여자가 이러지? 아니라고 배를 가르라고 네 아들 배를 가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을 재판관들한테 옛날에 갔을 때 이 마을 재판관도 그 아들을 질투해서 가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똑같은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이 젊은이는 이제 용서를 해준다. 용서를 착한 해준 사람에서 용서를 해주고 어. 그 뒤로는 그 망고에 황금 망고가 열리면서 전설처럼 내려오게 된다. 아, 황금 망고에 네. 우하네요. 근데 그렇죠. 저는 제 중간에 왜 웃었냐면은 이거 별거 아닌 내용인데 저 읽으면서 정말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두 저도. 분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집중하면서 똑같은 반응을 재밌네요. 보여서 네. 다른 사람도 재밌구나. 그래서 웃었어요. 그러게 이거를 육아하시는 분들이 왜 음. 어린애들 재울 때 머리 맡아서 계속 이야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소스로 괜찮네. 괜찮지. 그치. 이거 들어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베니스의 상이 있는 요소도 있고, 되게- 솔로몬의 지혜도 있고, 되게 비슷해요. 다양한 게 네. 많이 들어있네요. 맞아요, 재밌다. 맞아요. 그래서 오. 이게 각각의 나라마다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선 또 다르고 해서 그런 그렇구나. 재미들이 있고 중간에 하나가 이거는 애들이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긴 했었어요. 잔혹한 이야기인가 봐요? 아니요, 너무 야해서. 야해서 좀 원색적이고. 네, 마찬가지로 보석상으로 성공해서 부가 많은 남자가 젊고 아름다운 신부를 얻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랬는데 금세 이 신부가 이 나이 많은 남편에게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남편이 주술사를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말하고 주술사가 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잠깐 동안 젊은 사람으로 변신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인지 모르는 거죠. 젊은 남자니까. 이 부인과 우연히 맞춰서 이 부인이 너무 좋아하고 뭐 하룻밤 사랑을 나눈다 이런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애들이 읽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젊은 남자를 계속 탐하게 되고 그 남자만 그리워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에 이 여자가 이 남편을 속이면서 계속 이제 젊은 남자를 그리워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때마다 주술사를 찾아가서 젊은 남자로 나타나서 같이 부인과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해주다가 결국에는 부인이 이 남자가 너무 이제 남편이 싫어진 거예요. 이 젊은 남자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저 늙은 남편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이 죽도록 내버려둬요. 아하. 그러니까 그 죽음에 이르는 또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 그 뒤로는 그 젊은 남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읽으면서 재밌네요. 재밌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거예요. 뭐 주술사를 찾아가는 과정. 항상 얘기마다 주술사가 자주 등장하고 가면은 뭐 뱀으로도 변신했다가 어떤 내용에서는 뭐 꽃으로도 변신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우화나 내가 그동안 읽었던 우화보다 훨씬 더 변신을 많이 하고 뭔가 다양한 것들. 네, 폭이 맞아요. 넓고. 네. 그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어떤 모닥불이 켜 있는데 젊은 남자 여자가 격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그런 토속 춤이겠지 이런 식의 상상을 하면서 읽으니까 오히려 아프리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게 되게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저 이 책 빌려가도 될까요? 그럼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와 또 한 가지 내적 친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지리아. 이거를 미리 맞추면 어떡해. 자, 그러면 나이지리아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나이지리아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내고자 하는 퀴즈의 정답이 나이지리아였어요. 네, 나이지리아. 여행을 다녀오셨나요? 땡.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라고스. 나이지리아. 축구. 아주 먼 옛날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이선아라는 아기가 태어났답니다. 제 출생지예요. 어머, 진짜요? 네,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머, 왜요? 저희 아버지가 해외 주재원이셨는데 근데 이제 영국이랑 아프리카 쪽을 맡으셔가지고 어쩔 너무 수 없이 좋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네.
제 돌잔치 사진을 보면 어. 파인애플, 뭐 망고, 각종 그 그 망고 아프리카 실컷 드셨겠네요? 어렸을 때라 잘 너무 기억이 안 부럽다. 나요. 언제까지 그럼 거기 계셨어요? 한국 나이로 3살인가? 오.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1도 안 나고 사진으로만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나 어떤 삶의 흔적이 그 대륙에 있겠거니. 그 정도. 사주를 못 본대요. 그 태어난 10월이 약간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나이지리아 걸 좋아하지도 시간이고 않지만 이러니까. 그게 맞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주를 보지 음. 않죠.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 외국에 아니 다니면서 그렇진 않죠. 아. 한 번 더 나갔다 오긴 했지만 그게 제 저와 관련된 굉장히 독특한 뭔가 프로필. 그렇네요. 저 이야기들 중에 어렸을 적에 들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한테 해준 네, 이야기 네, 있을 네. 수도 있지. 무의식에 그러니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오. 이유로 제가 이 책을 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네, 네. 뭔가 토크에 기여를 해야 되고 그래도 한 가지 던져봤습니다. 저는 저 책이 사실 그 그림으로 네. 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더 흥미를 가지고 산 건데 네. 저기 글도 꽤 많은 편이고 두께가 두꺼워요. 그리고 책 판형이 그림책 치고는 좀 작죠. 작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책 판형이 좀 더 크고 그림이 많았으면 하는. 왜냐면 그렇지. 색감도 되게 예쁘고 네. 그림도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그림책 같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그냥 우화집에 그림을 사파처럼 조금 삽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네요. 네. 매력적인 책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우화집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 책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책 전문가인 배태욱 PD 나와주세요. 웬 한숨? 왜 한숨인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냥 뭔가 이렇게 음. 책 한 권을 맡아서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자, 저와 함께 나눠볼 책은 3가지 질문이라는 그림책인데요. 네. 이 원작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톨스토이가 네. 쓴 글을 바탕으로 존 무스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책입니다. 그리고 김연수님, 소설가 김연수 씨께서 번역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내용을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니콜라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근데 이제 니콜라이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3가지 질문이 니콜라이에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첫 번째가. 그리고 2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3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 3가지를 가지고 이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원작, 톨스토이 원작에서는 이렇게 뭐 여기서는 보면은 이 친구가 막 거북이 레오를 찾아가서 뭐 저 공경에 빠진 팬더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되게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원작은 원래는 러시아 황제가 신하들한테 3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그 신통한 대답을 얻지 못한 이 황제는 산속에 살고 있는 은자를 찾아가서 같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거의 뭐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쉽게 좀 다가오게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질문은 같고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 왕이 네. 이제 찾아갔을 때 네. 이 벌어지는 일과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한테 갔을 때 일, 그게 네. 달라지는 거고 이거는 아무래도 어린이 눈높이에 썼다 보니까 동물들을 막 출연시키는데 맞아요. 그 왕은 이제 뭐 다쳤던 네. 그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을 맞닥뜨리고 뭐 이런 내용인데 사람을 도와줘서 네. 오히려 자기가 살게 되고. 그쵸. 예. 톨스토이 원작은. 근데 이게 이 존 무스라는 그 그림 작가가 톨스토이의 그 이야기를 자기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그리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존 무스의 그림이 너무 좋고 그 되게 이분 그림도 뭔가 아련하고 맞아요. 그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그책 정말 샀어요. 아름답죠. 근데 그 책 사가지고 태욱 네. PD한테 빌려줬는데 오늘 또 안 갖고 왔어요. 의도적으로 오늘 방송을 망치고 싶으셨나요? 지난주에 이어. 아, 지금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아, 되게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릴까요, 저는? 나오면서 이러잖아요. 근데 또 새벽 출근이었으니까 이해해요. 진짜. 뭔 정신이 있었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근데 저 안에 나오는 니콜라이라는 주인공 있잖아요. 소년. 저 소년이 실제로 그 존 무스의 아들을 대상으로 음. 그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그림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존무스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네. 네, 우리 또 설명해 주시죠. 를 돕고자 하는 그럼요. 마음에 알아주세요, 제 마음 좀. 알죠. 근데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는데 네. 아주 짧게 인터뷰한 영상이 한 2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알아채렸어요. 이분이 존 무스가 아니고 존 뮤스더라고요. 네. 뮤스. 근데 우리나라에는 존 존 무스로 무스로 소개가 된 나와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존 버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영국 작가신데 돌아가셨어요. 거기 말로는 영어로는 존 벌저거든요. 근데 존 버거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왜 돼서 그럴까요? 난 이해가 안 돼. 왜 존 버저를 존 버거로 만들고 존 뮤스를 외래어 존 뮤스로 포기법이 만들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버저와 버거의 차이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헤르미온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헤르미온느라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난 그렇죠.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어. 그래서 혼자 그냥 약간 화가 났었어요. 아, 그럴 수 찾아보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찾아보니까 좀 무스라고 그래도 우리가 발음해야겠죠. 지금은 무스로 할까? 네, 좀 좀 뮤스를 뮤스? 해주시죠. 이분 부모님이 모두 다 선생님이었고 어머니가 미술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미술관을 자주 다녔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렇게 드로잉, 그림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게 재밌는 게 이 3가지 질문을 보니까 레프라는 소년이 판다와 아기 판다를 도와주잖아요. 네, 존 아예 무스- 니콜라이. 니콜라이. 네. 네, 죄송합니다. 니콜라이. 책이 없어서. 아, 그럼요. 죄송합니다. 여기 레프는 그 되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북이구나. 할아버지 거북이. 네. 거북이 이름이 레프구나. 혼자만 알고 있네요 지금. 나만 알지. 나만 볼 거야. 근데 이분의 다른 책을 보니까 판다 캐릭터가 되게 맞아요. 유명한 네. 거예요. 어. 그래서 그 판다 이름도 있어요. 스틸워터. 고요한 오. 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판다 캐릭터가 나오는 그림책을 많이 그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쿵푸 판다. 네.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존 무스의 작품을 보고 혹시 캐릭터를 어떻게 연결을 시켰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 되게 있을 것 되게 같아요.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판다 자체가 되게 중국에서는 이 캐릭터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존 무스의 책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겠다. 진짜, 네. 그죠? 노렸나? 글쎄요, 이분의 어떤 배경에 있어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죠. 노렸나고 던졌는데. 그렇다니까요. 딱 얘기하면 농담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네.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네. 책을 산 건데 글이 많아서 처음엔 약간 실망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 3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을 대충 알잖아요. 네. 이걸 애들 버전으로 어떻게 좀 심플하게 만들었을까 약간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글은 좀 많고 대신에 중간에 이제 동물들을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네. 좋았는데 그래서 좀 글이 많아서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 또 하나 있어서 존 무스의 책을 한 권 더 가져와 봤거든요. 불어오는 바람 속에. 네, 이게 Blowing in the Wind. 네. 밥 딜런의 글이에요. 아. 그 그림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딱 제가 좋아하는 정도의 예쁘다. 그림책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던져주는 짧은 글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 이런 책인데 밥 딜런도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사실 가수로선 제가 그렇게 잘 알지 못했는데 이런 책이나 다른 책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글을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도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혹시나 이 존 무스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가신다면 그림체가 마음에 드시면 저 책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두 권 다 너무 아름다운 전 책인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저도 있었는데. 있으셨어요? 같은 걸까?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저는 저 앞부분에 시작하는 부분에 개랑 원숭이 그리고 하나가 뭐죠? 새를 이제 출연시켜가지고 처음에 이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왜 원숭이랑 개랑 새를 잡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딱 와닿지 않는, 공감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 대답을 하잖아요. 동물들이 질문에 네. 대한 그 대답들이 조금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달라가지고 자기 아들이 좋아하던 동물 아니었을까요?
좋아하는 뭐 인형. 그럴 수는 네. 있겠다. 왜냐면 강아지도 실제로 그쵸. 본인이 키우는 음. 강아지를 그렸다고 하셨으니까. 음. 저는 그건 아니었고 네. 저 그 그림책의 종이 재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저도 하나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있어요. 매력을 뭐, 반감시켜. 그쵸. 예. 맞아. 저 음. 표지의 폰트가 매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저도요. 아, 맞아. 나도 그래. 그래. 하지만 불어오는 바람 아름다운 속에는 괜찮아요. 왜? 한참 볼게요. 아니 폰트가. 폰트가. 아. 종이 재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훨씬 낫네요. 네, 이겁니다. 이게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그런 어린이 네, 그림책에 네. 많이 쓰는 그런 약간 근데 코팅된 네, 뭔가 네.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그쵸, 네, 하기 네. 위해서 코팅된 종이를 쓰는데 근데 사실 그 느낌이 이분의 그림은 아니더라고요. 코팅되지 네. 않은 그런 종이 질감이 살아있는 그런 거에 더 어울리니까. 그리고 이제 빛이 반사돼가지고 아, 맞아. 색감을 다 그런 느낄 문제도 수가 있어요. 없는 게 아쉬워요. 맞아요.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저 주인공 소년이 계속 빨간 연을 갖고 다니잖아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연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 뭐를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어쨌든 태욱 PD랑 리온 대표는 책 읽으셨으니까 답을 알고 계시나?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연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작가가 음. 왜 저렇게 빨간색 연을 강조해가지고 중요 왜 그랬을까요? 장면마다 맨 넣었을까? 정말 마지막 페이지에 수묵화처럼 네. 단색으로 표현한 장면에서도 저 빨간 있죠. 연은 네. 빨간색으로 표현을 네, 했더라고요. 포인트가 있어요. 네.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요? 나의 궁금증이 이렇게 연처럼 하늘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길을 찾듯이 뭔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걸 형상한 거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갑자기 그냥 네. 해봤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파랑새 같은 건가? 내 손 안에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네. 어느 순간 내 네. 곁에 있었구나. 이 그게 더 모든 맞을 것.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선아 왜 PD. 얘기 좀 제 뒤에 하지 마세요. 저는 아니, 사실 왜? 그림을 볼 때는 네. 더 직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이렇게 잘 해석하는 능력도 별로 없고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태욱 PD나 선아 PD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이렇게 캐치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모르고 네, 잘 알지도 못하고 네. 아, 참. 근데 이 불어오는 바람 속에 네. 번역하신 분이 황유원님이시네요. 네, 맞아요. 네. 저 아까 어디 지난번에 계셨는데? 엔카스 엔카스, 짧은 네, 이야기들을 네. 번역하셨던 네, 네. 이분이 실력가시구나. 아니 이거 세 가지 질문도 그 네. 소설가 김현수 씨가 하셨어요. 그 김현수 우리가 네. 아는 그 김현수 씨가 강현 PD가 하셨는데 좋아하는 네, 좋아하는. 소설가잖아요. 좀 짜증 나더라고요. 오 왜요? 음. 아니 뭐 번역까지 잘하시고 뭐 글도 잘 쓰시고 이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요? 여기저기 추천사를 좀 많이 써요. 정재승 정재승 박사님. 그래서 저는 별로였는데 어. 내적 그 뭐라 그러지?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좋아한다며. 아니 김현수의 책이 말고 어. 어떤 작가의 뭐 소설집을 읽었는데 김현수는 막 극찬을 해놓은 음. 거예요. 추천사에다가. 근데 전 별로였거든요. 그 그럼 이제 책이 인지 뭔지 부조화가 와가지고 뭐지? 내가 좀 잘못 읽었나? 뭐 이렇게 되는데 무슨 책이었어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난 좋아하는데 김초엽. 작가 아. 소설집 다 읽지 않았고 3개 읽었거든요. 그 중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추천사를 쓸 때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여기까지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왠지 이분이 추천했으면은 무조건 좋을 것 같아. 이런 신뢰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좋았어. 근데 나는 별로야. 이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추천을 많이 하면은 너무 많이 이분이 하면. 이분이 관계 때문에 그렇죠. 추천을 하셨을까? 이렇게 김현수 의심이 작가 되는 살짝 거. 의심하고 네. 있어요. 지금. 어떤 모종의 비즈니스가 있구나 여기.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거절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추천했는데 나는 별로야. 이게 아니라 혹시 이분도 그냥 추천해 주셨나 이런 생각이 그럴 수 드니까. 있죠. 네. 오, 역시 날카로운데 강현 PD? 어떤 점? 어떤 점이죠? 좋은 거예요. 넘어가요. 네. 네, 저희 세 가지 질문 함께 살펴봤습니다. 댓글 소개할게요. 슈케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첫 화부터 정주행 시작해서 이제 6화 첫 에피소드 접어들었어요. 요새 육아하느라 책을 잘 못 읽어서 헛헛함이 있었는데 제 허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팟캐스트예요.
몰랐던 책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거기에 버무려지는 네 분의 이야기가 참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육아하다 보면은 책 시간이 전혀 없죠. 언니 보니까 뭐 화장실 갈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하루 종일 이제 애기랑 있어야 되니까 음. 말씀을 나눌 대상이 없잖아요. 네, 네. 그거 좀 고플 것 같아요. 수다가. 저도 맨날 동생 붙잡고 막 얘기하면 미안한 거예요. 막 떠들다가 미안해, 나 어른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시 또 막 떠들고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문달님 네. 거 저 참 좋네요. 읽어주세요. 네, 1화부터 차근히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책 도입의 장벽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황하시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앞뒤 뒤적이며 읽으실 때가 있다니 반가웠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책을 탁 덮고 싶을 때 눈이 스르르 감길 때 잘 견디고 장벽을 넘어봐야겠어요. 들을수록 좋은 책수다. 10회, 20회, 100회 계속되길 바랍니다. 당연하죠. 네. 네. 기본적으로 느껴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인 네. 것 같아요. 네, 문달님은. 그러네요. 네. 저희도 항상 벽을 느끼면서 하지만 놓지는 않고 있어요. 네. 스푸키님, 네, 네. 스푸킨 이거 구글 그거 같네. 그리고 네. 오, 뭔가 일타 강사님 쪽집게 강의를 듣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진짜요? 그 아니, 리온픽 저희 때 말고. 1부 네, 때. 저희 말고. 그치. 다음 리온픽 데이도 기대할게요. 아쉽게 리스트에서 빠진 책도 제목이라도 한번 읊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그리고 다 읽어주기에는 제가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사실 세 분에게 넘길 때도 제가 창피해서 아유 넘길까 말까 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좀 그래도 소개는 못했지만 알려드리고 싶다 할 때는 조금 뭐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비슷하게 저기 팟빵의 구로마님께서 네. 추천책 아하. 정보 게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걸으며 주로 듣는데 다시 찾기 편하게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자, 이건 저희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들어주시고 다시 들어주시고 다시 들어주시라는 의미로 근데 저희도 고민을 했잖아요. 얕은 수를 써봤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제목에 저희가 얘기할 책들은 들어가 있고 근데 네. 다른 책들은 어떻게 지금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만한 게시판이 없는 이유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잘 그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은 저희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신디스님, 제가 읽어볼까요? 네, 또 와주셨네요. 아 이거는 저희 광현 PD님께서 약속대로 네, 올렸습니다. 네. 그 클라라와 태양 가조의식으로의 책 그 리커버판이 나온 사진을 올렸죠. 그거에 대한 답글인 것 같아요. 리커버 버전은 뭔가 시리즈물처럼 통일성 있게 만들거나 혹은 하드커버, 한정판, 커버 디자인 등으로 차별화를 시도해서 소장 욕구를 한껏 올려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초판본에 집착을 하는 저로서는 리커버 판본은 좋은 책을 뒤늦게 알게 되어 초판본을 구하기 어려울 때 사곤 합니다. 도서관이나 중고서점에서도 찾기 힘든 것들이죠. 초판본, 품절, 절판본을 잘 구할 수 있는 독립서점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서 반응이 좋으면 초판 그대로 재발행하고 역주행 코스 타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아니 신디스님 진짜 대단한 게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시고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엄청 깊으신 것 같아요. 조예가. 맞아요. 근데 뭐 정말 역주행하는 날 오면 너무 좋겠죠. 제가 출판계 일하진 않지만 책이 너무 안 팔린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그 저한테 DM이 와서 제가 네. 뒤늦게 봤는데 이 방송을 듣고 리온 서재 오고 싶다고 DM을 보내셨더라고요. 오. 근데 저희가 코로나로 10월까지는 무조건 예약제를 했고 10월까지는 예약이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보고 답장을 드렸는데 이제 예약이 다 차서 그 11월 이후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서재 책을 정리하면서 재밌다고 느낀 게 절판본 있죠. 절판본. 네, 절판본을 가지고 있는 게 괜히 신나더라고요. 그럼 절판본 네. 특집 한번 할까요? 절판본 특집이요? 그러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책이지만 너는 못 사 뭐 이건가요? 근데 중고서점에 또 웃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난 자랑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이런 거 갖고 있지롱 막 이런 느낌으로. 아 뭔가 가끔씩은 제가 사진을 찍어 올릴 때가 있어요. 절판 포스트잇 딱 붙여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럼 뭔가 좀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해서 그 책이 또 발행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아주 유명해져서 너무 좋겠다. 그럼 너무 그러면. 좋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런 날이 올까? 아무튼 뭐 이게 절판을 얘기하는 긍정적으로 좀 거는 우리 힘을 내 가지고 네네. 네. 알았어요. 네. 임지수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대화를 네. 이끌어 주셨네요. 저희 이렇게 13회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우셨죠? 네. 네. 아, 저만 즐거웠나요? 아니 저만? 두 분만 대답하시면 돼요. 즐거웠어요, 저는 광현 PD? 즐거웠습니다. 아, 근데 광현 PD가 계속 좀 컨디션이 네, 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좋아서. 약간 말이 없었는데 절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요. 저 이제 이재익 CP 내가 할 말이 있어. 광현 PD 일 좀 줄여줘요. 일을 너무 많이 해. 정말. 들어주셔야 될 텐데 이거. 이거를 듣는 김은종 PD 대신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